전세 사기의 중간고리 역할을 하는 이른바 바지 사장들은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싼 이른바 깡통전세. 안녕하세요. 김부장TV의 김부장입니다. 최근 침체된 부동산 시장과 맞물려서 연일 깡통전세 피해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바로 깡통전세란 무엇이고 실제로 가장 흔한 깡통전세 유형 3가지와 깡통전세 피해와 사기당하지 않는 예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오늘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러한 피해에 당하시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하기에 앞서서 무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요즘 깡통전세 그러는데 과연 깡통전세란 무엇인지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에 깡통전세 뜻을 알아보았는데요. 보시면 깡통전세,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 이자를 계속 연체하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몽땅 날릴 처지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해도 보시겠습니다.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 형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부동산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깡통전세, 말 그대로 이제 빈 깡통이라는 말입니다.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알맹이가 없는 그러한 이제 깡통이라는 뜻인데요. 이거에 나와 있듯이 일반적인 매매 가격보다 이제 전세 가격이 비슷하거나 매매가를 넘어선 경우를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다른 말로도 역전세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도 깡통 전세 유형으로 분류하는데요. 보시면 통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면 깡통 전세로 본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본다는 얘기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세 보증금하고 이제 등기부등본 보시면 용자가 나옵니다. 용자를 합한 금액이 실제 거래되는 집값 시세의 이제 70%를 넘어서면 좀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집값의 70%, 80% 이러한 비율을 전세가 비율이라고 합니다. 전세가 비율이란 실제 거래되는 매매 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또는 전세보증금 플러스 용자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매 가격이 이제 1억인 이제 집이 있습니다. 이 집에 이제 용자가 2천만 원이 있고 전세보증금 5천만 원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이제 용자 2천만 원 플러스 5천만 원, 이 합이 이제 7천만 원입니다. 매매 가격 1억 대비 7천만 원으로서 전세가 비율은 70%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 이내로 들어오면 괜찮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과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실제 경매 시 낙찰되는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상승장 상황에서는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제 낙찰 가격 비율이 높아집니다. 인기가 많기 때문에 경매에 이제 많이 달려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높게 가격을 써내기 때문에 당연히 낙찰 비율도 높아지고 이 경우에는 전세 가격 비율도 비교적 높게 책정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이제 70% 또는 80%까지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의 경우입니다. 지금과 같은 부동산 하락장, 막 아파트 값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제 낙찰가 비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인기가 없어서 경매에 이제 달려들질 않겠죠. 이 경우에 이제 낙찰 대금에서 세금, 용자, 임차보증금 순위대로 법원에서 정해진 바로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비율이 낮을수록 임차인에게는 내 전액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50%, 60%를 잡았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제 50%에서 60%까지 보수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낙찰가 비율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데요. 또한 이제 물건의 종류, 형태에 따라서도 변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상가의 경우에는 비교적 다른 물건에 비해서 낙찰가 비율이 낮습니다. 1차 때는 대부분 유찰이 되고 2차, 3차 때까지 가서 낙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경우에는 보통 한 7, 80%까지 보시면 되시고 빌라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낮고 또 상가주택도 조금 낮은 선으로 보시면 되시는데 부동산 시장 상황 또는 물건 종류에 따라 이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항상 그 현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의 대표적 3가지 유형, 가장 많은 유형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경우 깡통 전세 위험성이 높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제 거래되는 매매 가격이 이제 1억이고 전세 보증금이 이제 8천만 원 또는 이 매매가 1억 이상
이 경우를 이제 매매가보다 이제 전세가가 비싼 경우를 역전세 가격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 이제 수도권 인기 있는 지역, 좀 사람들이 많이 수요가 많은 지역은 원룸 오피스텔의 경우 대부분 전세가 비율이 매매 가격 대비해서 90%, 100% 가까이 되고, 이 또한 물건 자체가 상당히 귀한 것도 현재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특별히 주의하실 점이 해당 물건지 지역 전세 물건 수요 공급상 반드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전세 물건 양은 어느 정도 되고 또 구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되는지 미리 파악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고, 나중에 내가 이제 만기가 돼서 이사를 나갈 때 전세 거래 자체가 무리 없이 진행이 될지, 그렇게 진행이 돼서 내 보증금을 상환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예측을 하셔야 되는데요. 장치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제 하락장 시장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이제 보증보험 가입하는 게 이제 필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말씀드린 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주의할 점을 말씀드린 건데요. 사실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이 이제 제 날짜 만기 때 됐을 때 그 날짜에 이제 당연히 상환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도 의무사항인데요. 이제 잘못된 부동산 관례나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실무적으로는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이제 현 임차인 상환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임대보증금 받아서 다른 데 투자를 하거나 다른 데 쓰게 됩니다. 갑자기 임차인이 나간다고 했을 때 바로 그 보증금을 상환할 능력이 되는 임대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금액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보증금을 상환받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지 꼭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지금은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깡통전세의 경우입니다. 역전세 현상으로 인한 깡통전세. 대표적 깡통전세이며 갑자기 공급 과잉일 경우 생김. 이제 신도시에 이제 몇만 세대 아파트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경우나 뭐 그 지역에 갑자기 재개발이 돼서 만 세대 이상 막 물건이 갑자기 쏟아지는 경우, 이러한 깡통전세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제 거래되는 매매 가격 시세는 1억, 전세보증금 8천만 원에 이제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제 살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처럼 뭐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이어서 매매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내 전세 계약 만기 시점에서 지금 매매 시세가 지금 보증금은 8천만 원인데 이거보다 낮은 매매 시세를 형성할 경우 이를 이제 역전세 현상이라 하고, 바로 이러한 경우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지니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더라도 당연히 현재 내가 들어가 있는 보증금 8천만 원보다 낮은 시세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온전히 아까도 현실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대부분 내주는 거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내 보증금 전액 회수할 기회가 상당히 낮아지게 됩니다.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가 지금 대표적인 이제 깡통전세의 경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첫 번째 유형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 연일 뉴스에서도 크게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초년생, 신혼부부 또는 이제 젊은 학생분들이 많이 이러한 이제 사기를 당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유형입니다. 신축 빌라의 전세 사기 유형. 선임대 후분양의 방법을 악용함.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분양된 물건, 분양이 안 된 물건을 먼저 이제 임대차를 맞춰 놓고 나중에 이제 후분양하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방법은 이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방법을 이제 악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기가 되는 건데요. 신축 빌라 분양 가격이 1억입니다. 미분양 호수의 전세 가격을 지금 분양가보다 높게 비싸게 전세를 먼저 맞춥니다. 보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분양 호수를 적당한 시세로 선임대를 맞춰 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시세대로 맞추면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한 사람에게 분양을 시키는 것, 이거는 엄연히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전세 물건이 이제 귀한 시장 상황, 전세 물건이 없고 전세 구하려는 사람은 많고, 그렇게 해서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가겠죠. 이러한 시장 상황을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짜고 나중에 이제 보증금 상황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분양가보다 높은 전세 가격으로 전세를 맞춰 놓고, 건축주는 이제 나몰라라 이제 바지 사장을 임대인으로 명의 변경하고 나몰라라 이제 자빠지는 거죠. 분명히 이러한 경우는 전세 사기입니다. 이제 신축 빌라의 경우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이제 이러한 경우 실제 예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제 건설,
이제 빌라가 이제 건축되는 과정을 대충 이제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이제 미등기 전세계약서 주의사항 때 이제 건축되는 과정 자세히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간단히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땅 주인이 이제 건축주의자 사업 시행을 하는 시행사입니다. 시행사가 있고 또 이제 건설하는 이제 시공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금 관리 및 사업 보증을 하는 신탁사가 이제 끼어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은행 자금으로 PF 자금, 프로젝트 파이낸션이라는 이제 PF 자금을 통해서 용자를 일으켜서 건물을 짓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은행은 시행사, 건축주죠, 시공사, 건설회사, 이러한 이제 시행사, 시공사의 사업 시행 능력과 보증 기간인 신탁사의 보증으로 미래의 사업성을 바탕으로 PF, 이게 부동산 학개론적으로도 나온 말인데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미래의 사업성을 보고 대규모 이제 자금을 일으키는 겁니다. 즉 이제 건설 자금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용자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자도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비용은 시행사가 해당 물건 분양을 통해서 계약된 조건, 기간 안에 이제 은행에 상환을 하고 그 남은 자금이 다 이제 고스란히 이제 수익이 되는 그러한 이제 구조인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제가 이제 그 분양 사기 이제 예를 드는 부분 이해하실 겁니다. 기사화되고 지금 사회 문제로 되고 있는 이제 신축 빌라 전세 사기 유형인데요. 실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분양 호수, 분양이 안 된 호수를 전세 가격, 분양 가격이 예를 들어 1억인데 이 1억보다 높게 책정을 해서 예를 들어 뭐 1억 2천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전세 임차인을 구하게 됩니다. 보시면 건축주, 시행사는 분양대행사 또는 입맞춤이 된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사는 이제 마케팅회사입니다. 이제 분양을 시키고, 뭐 임대도 맞추게 되는데, 엄연히 이제 임대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맞추는 게 맞는 겁니다. 회사 또는 이제 공인중개사. 서로 조직적으로 이제 입맞춤이 된 공인중개사에게 높은 리베이트를 책정하여, 수수료를 책정하여 전세 임차인을 구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광고도 내고 과장 광고도 내겠죠. 전세 물건이 귀한 시장 상황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세 물건이 없고 구하려는 사람이 많고 당연히 전세 가격은 조금씩 올라가겠죠. 이러한 상황을 악용을 하는 겁니다. 새 것이라는 장점을 악용해서 결국 건축주와 전세계약 체결하게 됩니다. 건축주가 나중에 보증금 상환 의무를 빠져나가기 위해 이때 바로 이제 바지 임대인이라고 해서 분양을 시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를 맞춰 놓으면 오히려 분양가보다도 지금 높게 책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이 분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젊은 학생 또는 명의 도용이 가능한 자를 찾아서 높은 수수료 리베이트를 주고 이제 바지 임대인, 명의자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의를 이제 넘기게 되는데요. 결국은 애초에 전세보증금 상환 능력이 없는 자를 바지 임대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젊은 대학생이라든지 사회초년생이라든지 갑자기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서 명의 변경을 하고 시행사, 건축주는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은 연락이 안 되거나 애초에 상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빼줄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이제 조직적으로 다 입맞춤이 돼서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바로 이러한 게 전세 사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세 사기 유형은 요즘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고 실제로 피해도 계속 커지는 상황이어서 한참 이슈가 되는 그런 실제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이제 조직적으로 남을 속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기가 맞습니다. 다만 모든 신축 빌라 지으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법에서 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분양을 하시고 또 임대 사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이제 공인중개사분들도 상당히 성실히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중개 업무 보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고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미꾸라지 같은 사기꾼들 몇몇 때문에 정말 피해도 커지고 또 악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과연 깡통 전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예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깡통 전세 피해 당하지 않는 예방법. 최대한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전세 물건을 구하실 때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았을 경우 해당 물건지 매매 시세, 전세 시세 꼭 먼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 가격 조회 확인 및 부동산 포털 시세 확인. 국토부 사이트 들어가시면 실제 거래되는 가격, 신고된 가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현재 시세 확인하시고 물건지 주변 공인중개사업소가 가장 시세는 정확합니다. 몇 군데 들르셔서 이 물건이 안전한지 또 시세는 어느 정도인지 또 앞으로 나중에 내가 전세 빼고 나가는데 문제는 없는지 물어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타가 났는데요. 현재의 수요 공급 상황 및 미래 상황 예측. 수요 공급 상황을 현재 상황과 미래 상황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관련 뉴스 꼼꼼히 보시고요. 부동산 정보에 좀 관심을 자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주 공부를 하셔야 미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그래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하락장에서는 깡통 전세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지금은 이제 필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주의하실 게 전세 보증 금액이 100%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거는 이제 그 보증 회사에 직접 알아보셔서 이 물건이 100% 가능한지 은행에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전세계약 진행 시에는 원칙대로 진행하기. 전세계약 진행 시 이제 주의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제 채널 보시면 각 파트별로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라고요. 이게 제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전세계약 시 진행사항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습해 보겠습니다.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먼저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부분인데요. 해당 물건지 주변 매매, 전세 시세 파악. 수요와 공급 원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거래 사이트 가셔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 확인하시고 주변 인근 공인중개사 업소 방문하셔서 꼭 상담 받아보시고 시세 파악하시고 지금 물건 양하고 나중에 물건 양 또 예측도 해보시고 이러한 수요와 공급 원칙 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계약하기 전 현 등기부 등본 확인. 반드시 계약 시점에서 꼭 등기부 등본 확인하시고 계약 진행하셔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하셔서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용자 또는 제한된 다른 어떠한 권리가 등기부상 나타나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등기부 등본상 현 소유주와의 계약임. 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함. 상당히 중요한 이제 원칙인데요. 등기부 등본상 표시된 이제 소유주와 꼭 계약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소유자 계좌로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 잔금 꼭 입금하셔야 됩니다. 적으로 이제 계약 진행하실 때 서로 이제 시간이 안 맞아서 다 안 모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대리인이 나와서 아내분이라든지 자녀분이 나와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예외적인 경우라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제 신분증 확인하시고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그러니까 인감도장 찍힌 위임장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서류상으로도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전화통화 하셔서 실제로 위임한 것이 맞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계약서상 조건, 기간 등 협의, 기재 및 특약사항 명시, 서로 약정된 내용 기재. 특약사항을 기재하실 때는 서로 이제 특별히 약속한 사항을 기재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대로 있는 내용 그대로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특약문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특약문구. 용자가 없었을 경우, 등기부를 뗐는데 용자가 없었을 경우에 특약사항입니다. 현 등기부 등본상 용자 없는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취득 시까지 현 권리관계를 유지하며 타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꼭 넣는데요. 일부 또 부동산에서는 잔금 시까지 현 권리관계를 유지한다. 이렇게도 하시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대항력의 경우에는 2기일날 효력 발생이고 근저당권 같은 경우 당일 접수 날짜 당일 효력 발생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상충했을 때 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한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취득 시까지라는 문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용자가 있었을 때 특약 문구입니다. 웬만하면 이제 전세 구하실 때 이제 용자가 있으면 보통 이제 수도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기 있는 지역은 전세가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용자가 조금이라도 있더라도 다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 등기부 등본상 채권 최고의 땡땡땡원 어느 은행 지점으로 다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근저당권 설정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즉시, 이게 중요합니다. 동시에 즉시입니다. 융자 전액 상환 및 근저당권 말소하며 임차인의 마찬가지로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취득 시까지 타권리, 다른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임차인의 이제 선순위를 꼭 보장받도록 해줘야 된다는 문구입니다. 5번째입니다. 잔금 시 등기부등본 한 번 더 확인하고 잔금 지급하기.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약할 때 꼭 확인하시고 계약 진행하시고 잔금 날짜 정해지시면 잔금 날짜 때 등기부등본부터 꼭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잔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실무에서 겪었던 일인데요. 공동중개인데 계약할 당시에는 등기부상 용자가 없었어요. 근데 잔금날 갑자기 상대방 부동산, 물건지 부동산에 전화가 와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동산도 몰랐던 거죠. 믿었던 거죠. 동네 주민이라. 상당히 임대인이 악의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완전히 이제 사기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이제 계약은 이제 취소가 됐고, 다른 집을 이제 구해드리긴 했습니다. 반드시 잔금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잔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입니다. 안전장치 부분인데요. 전입신고 및 계약서상 확정일자 받기. 대부분들 이사하느라고 바쁘셔서 나중으로 미루시는 분들 계시는데 큰일 나십니다. 반드시 잔금 치르시고 바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엔드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즘과 같은 이제 하락장,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역전세 현상, 깡통전세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가능하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100% 내 전세보증금 100% 보증이 되는지 꼭 알아보시고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깡통전세란 무엇이고 깡통전세 유형, 예방법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제 채널 보시면 부동산 관련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계약 시 주의사항,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파트별로 정리되어 있고요.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매매 계약 시 주의사항, 또는 이제 현장 스케치한 영상들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들 하시고요. 내년에는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